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 화학공학부에 있는 김태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 좋은 강의를 올거나이즈 해주신 현소혜 학생처장님과 그리고 학생성공센터 구성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성공이라고 하는 큰 의미로 보자면 이게 여기에서 주어지는 X캠퍼스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캠퍼스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저희 교수가 해야 될 역할은 미국에서는 교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드바이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잘 조언을 해줘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강의에 응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공학부에 있고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중에 하나가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전자 수자인 거죠. 반도체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일반적으로 만들고 나서 이 반도체를 새롭게 만든, 예를 들면 이제 뭐 플렉서블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스트레쳐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다른 폼 팩터를 가진 디바이스를 만들고 나면 이 친구를 이제 바이오에 응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뇌를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뭐 센서에 쓴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손으로 느낄 수 있는 텍타일한 이런 느낌들을 디바이스로 구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저희는 생체 모방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혼합한 생체 모방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거 중에 하나인 바이오미메틱스고요. 바이오미메틱스가 생체 모방이라는 주제고 더 큰 주제는 빌딩 어 슈퍼히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슈퍼히로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친구들이 떠오르죠. 저 역시도 여기 여러분 쪽에서 보이는 왼쪽 아래 보이는 슈퍼맨을 어렸을 때 엄청 동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자기 하나 이렇게 쓰고 집에서 뛰어다녔죠. 뛰어다니다가 집에서 갑오로 내려오는 도자기 깨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슈퍼히로가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도 엄청 꿈과 동경인 캐릭터이기도 하죠.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게 살짝 바뀌더라고요. 여기 있는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그 테모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회사의 창업주를 이제 인스파이어 돼서 만든 캐릭터지요.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주식이 굉장히 많고 또 영화 내에서 보면 여자친구도 기네스 펠트로 여자친구도 있어요. 엄청 이렇게 훌륭한 친구인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친구가 아니라 사실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빌딩 어 슈퍼히로라고 하는 컨셉에서 보자면 굉장히 적합한 분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을 다시 이제 저희 한번 회상을 해볼까요? 스파이더맨은 손에서도 이제 거미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막 구하고 또 귀가 엄청나게 좋아서 원하는 멀리 있는 소리들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어쿠스틱 시그널을 어떻게 캐치를 할 건가를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런 디바이스나 이런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한번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컨셉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B가 아니라 빌딩이고요. 어떤 컴포넌트를 스파이더맨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빌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가 이렇게 관련돼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이제 과학 저널 중에 사이언스, 네이처, 그다음 셀이 있어요. 저희 연구가 여기 있는 셀지의 이제 에디터한테서 소개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빌딩 어 슈퍼히어로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왼쪽에 보이면 아시겠지만 네이처 인스파이어 돼 있는 디바이스 관련돼 있는 연구를 제가 이제 진행을 했고,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Enhanced Human Capa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더 인핸스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주제는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뭐 계속 연구하다 보면 이런 슈퍼히어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현재의 기술들을 잘 조합해서 여기에 가깝게 빌딩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이오미메틱스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미메틱스는 생체 모방입니다. 한국말로.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특이한 구조물을 공학적으로 해석해서 쓰는 거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독고말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등산이나 아니면 산책을 할 때 느끼셨을 텐데 이 친구의 그 씨앗은 바지에 달라붙습니다. 안에 보면 갈고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우측에 보이는 벨크로를 만들었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생체 모방 기술입니다. 그렇죠? 한쪽에는 갈고리가 있고 나머지는 후크가 있어서 이 두 개 만나면 찍찍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 붙여다 뗐다 할 수 있는 접착제와 같은 그런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거는 게코 도마뱀입니다. 게코 도마뱀은 몸무게가 약 한 1kg 정도 돼요. 1kg 정도 되는데 여기 손가락 하나 1cm 바이 1cm 정도 되는 면적으로 자기 몸무게를 이렇게 버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접착력이 강해요. 이 친구의 발바닥은. 그래서 천장도 타고 아니면 벽면도 타고 올라가고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좋은 접착제를 이 친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접착제는 어떻지요? 예를 들면 이제 본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접착력이 좋죠. 근데 뗄 때 어떻죠? 뗄 때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접착력이 좋으면 뗄 때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디전 폴스와 보통 얘네들을 제거할 수 있는 디태치먼트 폴스가 같아야지 일반적인 접착제예요. 근데 이 친구는 동물이에요. 천천히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잘 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쫓아오는 누군가 있으면 빨리 그 오디전을 잃어버려야지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디전 히스테리시스, 즉 접착력과 높은 접착력과 그리고 쉽게 뗄 수 있는 낮은 오디전 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의 발바닥을 잘 살펴보면 이 나노 구조가 있어요. 나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스푼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투프 나노 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오디전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컨택 포인트가 여기밖에 없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굽어 있으면은 접착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죠. 그런데 이걸 각도를 이렇게 한번 세워보면 접착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친구의 메커니즘은 벽에 붙일 때는 이렇게 붙어 있고 뗄 때는 이렇게 뗍니다. 네. 그래서 높은 접착력과 낮은 디태치먼트 폴스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이런 접착제를 저희는 드라이 어디시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구한 부분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스파이더맨이니까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스파이더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살려주세요 이러면 이 친구가 가죠. 마찬가지로 거미도 그런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거미의 거미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그 거미줄이 이제 거미줄에 이렇게 진동을 타고 오죠.
그래서 다리에 보면 저희 한 정강이 정도 되는 부분에 바이브레이션 리셉터가 있고, 저희는 이거를 랄리폼 슬릿 올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랄리폼은 뭔지 알죠? 이렇게 현악기처럼 세로로 줄이 가 있는, 그리고 슬릿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바이브레이션을 굉장히 잘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런 스트럭처를 모방해서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종이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별로 변하지 않아요. 힘껏 잡아당겨도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주더라도 이 힘이 이 종이에 굉장히 균일하게 이렇게 잘 분포되게끔 디스트리뷰션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슬릿을 만들게 되면, 즉 크랙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쉽게 데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이나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디펙을 만들고 나면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거미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랄리폼 슬릿 올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크레기가 있어요. 거미는 피부가 엑세스켈러털이라고 하는 굉장히 딱딱한 피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부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크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브레이션, 굉장히 약한 바이브레이션이 오더라도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감각기관이 쉽게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고, 이렇게 쉽게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 아래쪽에는 이렇게 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데포메이션을 쉽게 인식하고 뭐가 걸렸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이는 플래티늄 PUA 이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PET, 그냥 플라스틱 필름에다가 금속을 이렇게 방막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슬쩍 잡아당겼더니 크랙이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신경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위쪽에 있는 금속 방막에 이제 컨덕티비티를 측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외부에서 힘이 오게 되면 우측 그래프처럼 저항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센서의 스트럭처로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크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계산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약간의 1%의 데포메이션을 주더라도 굉장히 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 이 디바이스는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방한 소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타이니한 바이브레이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여기 우측에 보이는 바와 같이 8개 바이 8개 어레이를 만들고, 그 다음 바이브레이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저희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교수님, 저희 금방 이사해서 주변에 무당벌레가 되게 많던데 한번 잡아올까요? 이 친구 날개로 포덕거릴 텐데 이거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잡아볼게. 근데 저는 잘 못 잡으니까 학생이 이렇게 잡아왔더라고요. 무당벌레를 올려놓고 플래핑하는 거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바이브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고 압력이 어떻게 돼 있고 라고 하는 거를 우측 있는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를 그러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굉장히 작은 바이브레이션을 어떻게 측정하는 건 좋은데 얘네들 어떻게 써볼까라고 하다가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에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그 목에서 나오는 바이브레이션으로 음성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목에다가 이런 디바이스를 붙이고, 그 다음 고, 슛, 점프 앤 스탑이라고 하는 4개의 단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죠. 근데 이 디바이스가 목에 붙어 있으니까 목에서 나오는 이 바이브레이션을 측정을 하고, 외부에서 예를 들면 굉장히 시끄러운 노이즈에서도 그런 노이즈는 잘 받아들이지 않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우측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노이즈하죠.
하지만 저희 소자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슛 점프 앤 스탑이라고 하는 거를 썼던 이유가 목에다 붙이고 당시 슈퍼 마리오 게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이 몇 개가 있는데 대신 말로 이제 게임을 하도록 했었는데, 근데 논문에서는 카피라이트 문제 때문에 실지를 못했지만 어찌됐든 음성으로도 게임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것에 의해서? 생체 모방 기술에 의해서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를 다시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스파이더맨이 집에 있다가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나가죠. 근데 이 친구가 센시티비티가 좋은 이런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예를 들면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온갖 이상한 소리들도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미도 마찬가지거든요. 거미도 거미줄에 매달려 있으면 바이브레이션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혹은 아니면 바람이 불 때 나오는 별로 필요 없는 여러 노이즈들도 다 이 친구한테 다 가게 되지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분명. 스파이더맨도 나는 자고 싶은데 계속 들리면 어떻게 할까?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은 조지아 텍에 있는 교수님이신데요. 거미를 잡아다가 그러면 이런 노이즈를 어떻게 필터링할 수 있을까를 살펴본 생물학적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비스코 일레스틱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비스코스하고 그 다음 말랑말랑하고 점도가 있고 말랑말랑한 소재인데, 이 소재가 큐리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큐리클은 사람 몸에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손톱에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네, 이 소재가 사람의 손톱하고 조금 다르게 비스코 일레스틱, 약간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 밑에 쪽에 있는 하이 패스 필터 프로퍼티라고 하는 특이한 컨셉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미의 감각기관 바로 아래에 이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가 있고요. 이 소재는 원래 비스코 일레스틱,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소프트하다는 건 뭐죠? 저희 스펀지를 아마 이렇게 느껴보면 아실 텐데 충격 흡수의 특성이 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진동이 오면은 이런 소재가 진동을 흡수해 버립니다. 자동차에도 뭐 있고 아마 죄송합니다. 모든 부분에 다 쓰여질 거예요. 그런데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X축은 진동의 프리퀀시입니다. 진동의 이제 프리퀀시고 위쪽에는 모듈러스라고 하는 딱딱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빨간 영역대에서는 이 친구는 러버리합니다. 스펀지와 마찬가지로 러버리하고 빨간 영역대는 굉장히 낮은 진동수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낮은 진동수의 구체적인 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왔을 때 나오는 진동, 그리고 바람이 불 때의 진동입니다. 거미한테는 노이즈인 거죠. 노이즈일 때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소프트해서 진동을 흡수해 버리죠. 하지만 우측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즉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높은 진동수가 가해지면 이 소재는 딱딱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각기관에 전달하기 이전에 거미줄에서 이렇게 진동이 오게 되면 여기 있는 어떤 소재가, 큐리클이라고 하는 소재가 딱딱해져서 진동을 감각기관으로 전달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한 머티리얼이죠. 주변 환경에 반응해서 특성을 변화시키는 소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크랙 센서,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방한 센서가 센서티비티가 너무 좋고 모든 신호를 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람 목에 이렇게 붙였을 때 사람도 이렇게 맨날 움직이고 뭔가의 액티비티를 할 텐데 걸음수에서 오는, 걸음걸일 때 오는 그런 진동을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 시그널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 연구는 시작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든 아까 큐리클 레이어를 모방한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고분자 소재고요. 이 고분자 소재를 봤더니 어쩔 때는 리지드하고 어쩔 때는 소프트해집니다. 까만색 그래프 보면 아시죠? 그래서 이런 소재는 새롭게 만든 소재가 아니라 non-Newtonian fluid, 즉 유체에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어쩔 때는 리지드해지고 어쩔 때는 소프트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응용을 하게 되면 회색과 같은 굉장히 노이즈한 낮은 프리퀀시의 시그널도 다 없애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50Hz 혹은 아니면 100Hz 높은 우리가 의미 있는 진동 시그널만 전달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에다가 바닥에다 이제 소재를 바닥에 놓고 공을 떨어뜨려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과 노란색은 약간 철포덕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냥 공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바운스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영역대에서는 이 친구가 일래스틱한 특성으로 바뀌게 돼서 살짝 리지드해져서 이렇게 바운스 되는 특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소재는 5Hz, 25Hz, 100Hz 다양한 진동을 주더라도 낮은 진동수의 시그널만 잘라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재를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에 썼습니다. 아까 목에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시그널들을 또 한번 측정을 해보면서 걷게 해봤습니다. 뛰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아래쪽 그래프처럼 굉장히 클리어한 어쿠스틱 시그널들을 별다른 시그널 프로세스 없이 원하는 데이터만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소재는 비단 바이오일렉트로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충격 흡수용 소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할 때만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있는 그래프로 보면 아래쪽은 딱딱한 정도고 위쪽은 이제 충격 흡수용 소재인데 당연히 이제 소프트해지면은 충격이 흡수가 잘 될 텐데 스펀지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하늘색이 일래스토모 즉 소프트한 스펀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휴대폰 떨어뜨리면 깨지죠. 근데 우측에 있는 이런 소재가 어떤 소재냐면 충격을 흡수해 주는 소재입니다. 여기에서는 D3O라고 하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부터 나온 소재인데요.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 마켓이 어떤 거냐면 오토바이 헬멧 그리고 오토바이 보호구입니다. 저희가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걸 쓰면 어떻죠?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넘어지면 이 친구가 이제 보호를 해주는데 딱딱하다는 것의 문제점은 저희가 잘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팔도 펴고 뭐 다리도 굽히고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이 소재는 저희가 만든 소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듯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소프트해서 옷과 같이 이렇게 유연하고요. 근데 충격이 왔을 때 딱딱해짐으로 해서 이 친구들은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거미에 있는 굉장히 작은 기관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인스파이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를 저희 바디에다가 어떻게 빌드를 할까? 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붙이는 건 좋은데 휴대폰과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센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저희 감각기관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감각기관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들은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죠. 그 다음에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디바이스와 신경과의 연결, 즉 뉴럴 인터페이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피부에다 이렇게 붙여서 여러 디바이스들을 인테그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생체 모방 센서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신경을 어떻게 자극시켜서 뇌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측에 보이는 요 위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그 이그젬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끼고 뇌가 인지하고 그 다음 신경을 통해서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에 있는 어떤 감각기를 느끼게 되면 신경을 통해서 흘러가서 뇌가 인지하는 거고요. 근데 신경은 어떻게 돼 있죠? 정기적인 시그널 플러스 화학적인 시그널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싱글 뉴런 하나로 보자면 안쪽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 케미컬들이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신경을 살짝 모디파이 해주면,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전자수자로 이 친구들을 동작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저희는 뇌의 시그널하고 상관없이 신호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옵토지네틱이라고 하고, 옵토지네틱은 빛을 이용해서 지네티컬리 모디파이 되어 있는 뉴런을 매니플레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를 그 신경에다가 이렇게 태깅을 한 다음에 이 바이러스는 로놉신, 눈하고 같은 빛에 반응하는 케미컬들을 만들어내고 정기적인 시그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신경은 빛에 의해서 반응하고, 예를 들면 빛을 이렇게 쪼여주게 되면 행동을 제어하는 모추얼 코르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뇌에 있는데, 이 부분을 자극해주면 행동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빛을 켜주면은 이 친구는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다시 빛을 꺼주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동물의 그 호르몬을 컨트롤해주고 신경을 자극해서 호르몬을 컨트롤해주는 것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 나오는 도파민 신경을 자극을 해서 쥐를 좀 행복하게 해주면 어떨까라고 본 연구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반도체는 이 뒤쪽에 보이는 디스플레이처럼 마이크로 스케일 LED가 어레이 되어 있고요. 이 디바이스를 뇌에다가 혹은 아니면 신경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희는 이 신경을 조절을 하게끔 하는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 와이어리스도 가능하고 뭐 더 작게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이 과제,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챔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쥐가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서 왼쪽 방에도 갈 수도 있고 우측 방에도 갈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쪽 방에 들어가면은 신경을 자극을 해서 도파민이 나오게끔 유도했어요. 이 친구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 보면은 굉장히 이 쥐가 도파민을 느끼고 계속 들어가려고도 노력을 하고요. 머무르는 시간도 훨씬 더 증가합니다. 또 다른 이그젬플은 이렇게 Y 쉐입 챔버에다가 이렇게 두고 쥐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Y 쉐입 챔버는 이쪽 방에는 세로로 되어 있는 벽지, 그리고 나머지 한쪽 방에는 가로로 되어 있는 벽지, 나머지 한쪽 방에는 그냥 아무 패턴이 없는 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방 끝에서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쥐는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노즈 포킹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로로 되어 있는 벽지 끝에다가는 저희가 센서를 뒀습니다. 거기 센서에다 포킹을 하면 시그널이 주게끔, 그래서 도파민이 느끼게끔 했더니 빨간색으로 사각형 쳐져 있는 것처럼 이 쥐는 도파민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그쪽 방에만 있는 거였죠. 또 다른 이그젬플을 보면 일반적으로 쥐는 어둡고 좁은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동영상처럼 좁고 어두운 부분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밝고 트여 있는 부분으로. 그런데 우측에 있는 동영상 보면 굉장히 쥐가 액티브하게 움직입니다. 넓고 트여져 있고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들한테 노출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다녀요. 왜냐? 도파민을 느꼈으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생들 그 기말고사 끝나고 혹은 아니면 고3 때 수능 치고 이렇게 나오는 그 표정들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이제 모든 숙제를 다 하고 행복한 그런 비헤이비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비단 호르몬을 제어하는 것은 신경을 조절함으로 의해서 나오는 거고,
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이런 빌딩 어 슈퍼히어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센서들, 디바이스들을 테크니컬리 디벨롭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다 플러스 이런 디바이스들이 저희 몸에 잘 이렇게 시그널 잘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와 기술과 합쳐져 있는 융합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